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전두환 손자 조부는 학살자입니다. 이미 많이들 뉴스 보셨죠? 앞서 5.18 유족에게 사과하고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서 광주를 찾고 있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오늘 유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가졌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광주에 오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죽어마땅한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기 하냐고요. 이렇게 하셔서 고마워. 앞으로 더 용기를 내 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약물을 끊고 우리 모습에서 이렇게 자, 우원 씨가 죽어 마땅할 것까지는 없죠. 자, 이 기자 조금 더 내용 소개해 주세요. 전 씨가 오늘 광주에서 이 5.18 유족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 할아버지 전두환은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전 씨는 할아버지가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면서 이런 군부 독재에 맞서다 고통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제 죄를 알고 있음에도 저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며 살아왔다면서요. 앞으로 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사죄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과 발언 뒤에 유족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는데 이런 43년 만에 사과를 들은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느냐. 오히려 위로를 건넸고요. 광주 방문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마치고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비석을 닦는 장면에서 다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5.18 민주묘지에 직접 참배를 갔습니다. 전두환 일가 중에 처음으로 지금 참배를 한 모습이고요. 자, 박 변호사님 보세요. 자신이 입고 있는 자신의 코트로. 옷으로 이제 비석을 닦는 모습인데 이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입던 옷 따위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닦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하.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다른 걸 닦아라 막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저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어쩌면 좀 감동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묘지에 와서 보니까 자신 또 제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늦게 온 건 맞죠. 또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까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감동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우원 씨 오늘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요? 네,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앞서 경찰은 이 전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또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은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씨의 마약 투약량과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요.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원 씨가 어제 하루는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면서 일정을 갖지 않았었죠. 자, 오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고민을 했고 공부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자, 잠시 후 뉴스룸에서 광주 현지 연결을 해서 라이브로 전우원 씨와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광주 일정을 보내면서 느꼈던 바 우리 가족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갑니다. 보이스피싱범 저승사자입니다. 자, 은행 앞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ATM 앞에 서 있는 남성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은행 직원. 자, 5만 원 뭉치를 왕창 꺼내더니 이걸 그냥 막 집어넣고 있어요.
자,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직원이 아저씨 잠깐만 하자. 갑자기 저때 튀려고 막 저렇게 하는데 몸싸움 시작. 자, 격렬한 몸싸움. 자, 은행 직원분이 자, 잠시 후에 냅다 꽂습니다. 아, 이제 누르기 시작. 예. 와, 이거 냄새가 이 혹시 보이스피싱범?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9시쯤인데요. 서울 성북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은행 직원이 부장님에게 가서 한 남성이 저 인출기에서 카드 여러 장을 돌려가면서 돈을 수차례 인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장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범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고 확신을 해서요. 은행을 빠져나가려던 남성을 저렇게 붙잡았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당시 남성 주머니에서만 1,100만 원이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 경찰이 밝혀낸 결과 그 피해액이 약 4천만 원 정도를 아이고. 인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거된 인출책은 30대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앞서 발생한 피싱 범죄 사건의 이 사실관계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저 은행 직원 완전 멋있어.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저기 은행을 지키는 경찰인가 무슨 유단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장님이시래요. 김재욱 진짜? 부장님. 성북구에 우와. 있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네, 저도 저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을 맡기고 싶네요. 진짜? 네, 근데 이 부장님이 그 전날도 바로 피싱범한테 사기를 당하신 분하고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그 피싱을 당한 사례를 많이 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꼭 은행에 와서 먼저 물어보셔라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달리는 트럭에 불이 활활입니다. 자, 터널 안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터널 속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길이 활활. 오, 자, 뭔가 이상함을 느낀 트럭 운전자 갓길에 세웠어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 불덩이가 도로로 대굴대굴. 자, 그때 경찰 기동대 버스 지나갔는데 대원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더니 다 같이 소화기로 쉬 불을 끕니다. 자, 또 다른 대원들은 일단 불을 끄고 또 다른 대원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광봉 들고 차량 통제까지. 아, 팀장님. 자랑스러운 후배들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자랑스러운 후배들이네요. 제가 보면은 연락 오면 또 피자를 쏠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근데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쏘겠습니다. 아, 진짜? 예. 지난 29일 오후 6시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 1톤 화물차가 지금 진행하다 보는데 적재함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참 위급한 상황인데 마침 그때 버스가 쓰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 즉 그 원복하는 그 세종경찰청 1기동대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저 불난 걸 보고 버스를 세운 다음에 내려서 버스 안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다른 일부 기동대원들은 경광등 가지고 차량 진행을 통제한다든지 앞뒤 좌우를 막아섰는데 참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불길이 30분 만에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불길이 계속 번졌으면은 터널 사고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기 때문에 아마 큰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동대에서 연락 오면 제가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안 보내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출근길 짬내서 운동하기. 하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꽉 막힌 도로, 숨 막히는 정체 상황. 자, 버스 뒤에 저 하얀 차 주목해주세요. 잠시 후 남성이 내립니다. 내리더니 갑자기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달립니다. 아하, 이런 왜 이렇게 뛰시죠? 자, 잠시 후에 신호가 녹색불이 된 모양인지 다시 차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출발합니다. 이때가 아침 7시였답니다. 졸리셨던 걸까요? 아니면 틈틈이 부족한 운동을 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아마 틈틈이 부족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본인은 아마 저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아요. 저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운행 중인 상황이에요. 시동을 끄고 다른 데 주정차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운전 중인 상태, 운행 중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아주 긴급한 상황 말고는 운전석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더더군다나 중간으로 오토바이가 갈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확실해 맨날 가던 길이기 때문에 제자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아이고.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세요. 집에서. 예, 딴 알겠습니다. 곳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의 각별한 손자 사랑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루에 2번씩 영상통화 요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손주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가랑도 10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는데요.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는 아이가 이 첫 손주라서 그런지 봐도 또 보고 싶다면서 매일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이 며느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내랑 남편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안 그래도 집안일 때문에 육아 때문에 바쁜데 이런 시어머니 부탁까지 들어주자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남편도 야근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 아기 너무 예쁘고 은배 이름이 은배군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저 어머니, 저희 은배 예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하루에 2번씩 영상 2번 그거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만 횟수를 줄여 주시거나 지훈이 오빠한테 전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을 하는지라 동그라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예, 아가, 내가 우리 예쁜 새끼 은배 얼굴 좀 보여달라는 게 그렇게 귀찮냐? 지훈이 이놈도 전화 오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기 일쑤고, 주말엔 자주 니들 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내가 가면 눈칫밥 주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서러워서 못 살겠네 엑스. 예, 야. 자, 우리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손주가 예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출근 전에도 하고 퇴근 후에도 하고 또 가까운 거리 10분이면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도 직장 다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도 많으면은 사진을 받아가지고 푸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세요.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 며느리가 힘든데 하루에 2번씩 영상통화는 좀 자제하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자, 그럼 팀장님은 손주 영상통화 얼마나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아, 진짜요? 방송용 아니시죠? 방송용이 조금은 붙었습니다. 이거 진짜. 자, 소장님. 네, 저 요즘 시어머니 쪽에서 멘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안 돼요. 진짜? 정말 저는 아이를 키워봤고 또 키우는 엄마들 너무 많이 만나는데 맞벌이 하는 엄마 아침에 전쟁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 하루에 2번이라니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 완전 얼마나 피곤하고 파김치인데 거기에 또 영상통화라니요. 이건 못할 걸 주시는 거고요. 저는 정말 주말에 한 번 정도 정말 많이 양보해도 주말에 이틀 정도. 그 다음에는 이거 해낼 수 있는 며느리면 진짜 효부비 이런 거 세워줘야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횟수라든지. 근데 이제 또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계라는 거, 이 휴대전화라는 거, 영상이라는 거 쉽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좀 해주시면 뭐 어렵겠지만 그리고 표정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며느리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기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은 칭찬, 사랑 한 3번씩, 4번씩 해줘버려요. 그러면 줄이라 좀 많다 전화가 오히려 그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를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니까 막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대부분이 어머니가 좀 과하시다는 의견이 많은데 종종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병수님, 저도 손녀가 다음 달 돌인데 늘 보고 싶죠.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욕심부리다 애들 이혼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칼브 서울님,
시어머니가 취미생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하셨고요. 이현기님, 하지만 원래 첫 손주 첫정 대단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셨고, 지구인님도 영상통화인데 몇 분도 안 되나요? 좀 심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